연예계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놀랍도록 자주 그 답은 그렇다였다. 흥행 하나, 히트작 하나면 무례는 개성으로, 오만은 솔직함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말은 기억되고 태도는 기록된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건 선택이고 결국 인성이다. 오늘 이야기할 이름들은 실력으로 정상에 올랐지만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인물들이다. 이건 폭로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목격된 장면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TOP1 송중기. 연예계에서 이미지 관리라는 단어는 생존과 직결된다. 카메라 앞에서는 부드럽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인물들이 존재한다. 송중기는 바로 그 이중성의 대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2008년 영화 쌍화점을 통해 데뷔한 그는 데뷔 초기부터 성대 어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를 쌓아 올렸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말은 잘하는데 말의 칼날이 너무 날카롭다는 평가가 반복되어 왔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중기와 함께 작업했던 한 잡지 인터뷰어가 남긴 회고 글은 그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브라운관 속의 젠틀한 모습과 달리 현실의 그는 상당히 공격적이며 단어 선택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을 조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몸소 증명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늑대소년 개봉 당시 기자 시사회였다. 한 기자가 과거 작품인 틱을 모아 로맨스를 언급하자 송중기는 망설임 없이 "망한 영화 얘기는 왜 여기서 하십니까? 라고 응수했다. 순간의 쾌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발언은 질문한 기자를 넘어 작품의 감독과 제작진 전체를 무시하는 말이었다. 이것은 재치가 아니라 무례였고 솔직함이 아니라 공격이었다. 이후 온라인에 공개된 댓글들은 더 불편한 진실을 암시한다. 성균관 스캔들 촬영 당시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목격담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전주 촌년들 때문에 촬영이 늦어진다는 식의 발언을 전화 통화 중에 했다는 증언은 그가 대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점 자체가 문제다. 소문은 한 번쯤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성향이 된다. 최근작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 발표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기자의 하트 포즈 요청에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되묻는 그의 반응은 순간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선배 배우 이성민이 대신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자신은 솔직했을지 모르나 그 솔직함의 뒷정리는 언제나 타인의 몫이었다. 송중기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언이 아니다. 반복되는 거친 발언, 예의 없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어색해지는 현장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쌓여 인성 논란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었을 뿐이다. 스타는 대중 위에 서 있지만 대중 위에 군림할 권리는 없다. 어떤 의도였든 어떤 기분이었든 그의 말과 태도는 늘 논란의 불씨가 되어 왔다. 이미지와 실력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태도다. TOP 이민호. 연예계에서 성공은 종종 한 작품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성공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오느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 역시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이민호는 그 급격한 상승 곡선이 남긴 후유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아역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긴 무명기를 견뎌야 했다. 그러다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을 맡으며 단숨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류 스타로 떠올랐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스타가 된 속도만큼 현장을 대하는 자세는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완벽했다. 키, 외모, 인기, 화제성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2018년 기자들이 뽑은 최악의 애티튜드 배우 1위라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특히 2015년 백상예술대상에서의 일화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당시 신인상 후보에 올랐던 이민호는 첫 주연작으로 신인상을 수상하지 못하자 행사장을 떠나려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미 인기상 수상이 확정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는 신인상을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일정을 무시한 채 차에 올라탔다. 결국 스태프들이 차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고 그제야 그는 마지못해 무대에 올라 인기상을 수상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였다. 시상식은 배우 개인의 무대가 아니다. 수많은 스태프와 동료,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드는 공동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이민호의 행동은 나는 받을 상만 받겠다는 오만한 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태도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연예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사 한 줄이 아니라 현장 스태프들의 기억이다. 그 기억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남는다. 이민호의 문제는 폭언이나 막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다. 상을 선택적으로 대하고 상황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며 그 결과를 주변 사람들이 수습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태도다. 스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늘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덮어왔다. 그 착각이 쌓여 결국 기자들 사이에서 최악의 애티튜드라는 평가로 귀결된 것이다. 이민호는 여전히 톱스타다. 그러나 톱이라는 자리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성공은 빠를 수 있다. 하지만 태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민호가 진짜로 넘어야 할 벽은 대중도 안티도 아닌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스타의 자의식일지 모른다. TOP3 김기수. 연예계에서 논란은 흔하다. 하지만 논란이 사건이 되고 사건이 패턴이 되며 마침내 그 패턴이 한 사람의 정체성처럼 굳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김기수는 그 드문 사례에 속한다.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한동안 코미디 무대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이후 방향을 틀어 뷰티 유튜버로 전향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전성기는 실력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끝없는 논란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가까웠다. 김기수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말실수 수준이 아니었다. 중간재 추행 혐의, 모욕 혐의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사건의 수위는 높았다. 비록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중의 신뢰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의혹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왜 항상 이 사람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8년이었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팬클럽 회장이 돌연 활동을 중단하며 김기수의 인성 문제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팬이 등을 돌리는 순간 스타의 이미지는 가장 빠르게 붕괴된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후 불거진 명품 가품 논란은 그의 신뢰도를 사실상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직접 공개했던 고가의 명품들이 가품이라는 제보가 이어졌고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이를 지적하자 그는 해명 대신 분노를 선택했다. 목걸이를 잡아뜯어 던지는 장면은 순간의 감정 표출이 아니라 그가 대중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허위과장 광고 의혹은 소비자를 기만한 수준에 가까웠다. 선스틱은 바르는 신용만 했고 바디워시로 등드름을 해결했다며 제시한 비포 사진은 해외 병원의 의료용 이미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순간부터 팬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김기수 논란의 핵심은 제품도 광고도 아닌 말이었다. 그는 생방송이라는 무대에서 동료 연예인, 선후배, 성소수자, 일반인, 심지어 자신의 시청자까지 가리지 않고 비하성 발언을 쏟아냈다. 후원 금액이 적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조롱하거나 강퇴하는 행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기보다 권력을 쥔 폭군에 가까웠다. 그런 말은 부모님한테 배웠니? 인중에서 김치 냄새 난다. 사회생활은 가능하냐? 이 발언들은 웃자고 던진 농담이 아니었다. 듣는 이의 존엄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말들이었다. 심지어 우울증 극복 방법을 묻는 시청자에게 우울증 걸린 사람보다 주변 사람이 더 힘들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이쯤 되면 무지가 아니라 잔인함이다. 결국 팬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것은 구독자 수가 아닌 안티의 기록이었다. 그의 방송은 더 이상 즐거움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 폭언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장소가 되었다. 이런 언행이 너무 많아 모두 열거하기조차 힘들다는 점이 그의 가장 큰 문제를 말해준다. 김기수는 자주 말했다. 솔직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러나 솔직함은 면죄부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을 짓밟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는 끝내 그 선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타는 대중의 관심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관심을 조롱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그 자리는 무너진다. 김기수의 몰락은 누군가의 음해도 우연한 실수도 아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말과 태도가 차곡차곡 쌓여 만든 필연적인 결과다. TOP4 임창정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무대 위에서의 얼굴 그리고 권력이 생긴 뒤의 얼굴. 임창정은 그 두 얼굴의 간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배우로도 가수로도 성공했다. 연기와 노래를 오가며 히트작을 남겼고 한때는 임창정이 하면 믿고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곧 영향력이 되었고 영향력은 어느 순간 갑질로 변질됐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임창정을 두고 후배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선배라는 말이 돌았다.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직선적이며 기분에 따라 현장의 공기가 바뀌는 인물.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무섭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김창렬과 함께 연예계 대표적인 싸움꾼으로 언급됐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평판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는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잘 나갔고 잘 나가는 사람의 거친 태도는 종종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를 보호하던 인기와 성과가 사라지자 가려졌던 인성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그 사건 이후 과거에는 묻히거나 눈 감아졌던 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두 차례에 걸친 먹튀 논란이다. 2024년 2월 21일 임창정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I 아카데미 연기학원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그가 해당 학원을 스스로 설립했다고 홍보해 놓고도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발을 빼려 했다는 점이다. 책임은 남에게, 이익은 자신에게. 가장 오래된 갑질의 공식이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태도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용실을 운영하며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고 예약까지 받은 뒤 조용히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은 단순히 손님들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은 월급조차 받지 못한 채 폐업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다.
회원들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그러나 임창정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명확하다. 과거 방송에서 보였던 그의 거만한 태도, 후배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던 말투, 스스로를 위해 두는 습관이 이제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오래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임창정은 한때 나는 솔직할 뿐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 그러나 솔직함은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믿고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맡겼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개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이다. 성공은 실력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태도로 쌓인다. 임창정은 전자를 오래 유지했지만 후자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 그 결과 무대 위에서 쌓아 올린 명성은 무대 밖에서의 행동으로 무너지고 있다. 지금 그의 추락은 한 사건 때문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권력형 태도와 책임 회피가 결국 한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다. 연예계는 기억력이 짧아 보이지만 결코 모든 것을 잊지는 않는다. TOPO 강원래. 강원래라는 이름에는 늘 두 개의 서사가 따라붙는다. 하나는 1990년대 가요계를 휩쓴 성공 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공 뒤에 오래도록 따라다닌 불편한 그림자다. 대중은 보통 전자를 기억하려 애쓰지만 후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1990년대 초 현진영의 백업 댄서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구준엽과 함께 클론을 결성하며 대한민국 가요계의 중심에 섰다. 강렬한 퍼포먼스, 시대를 앞서간 음악, 그리고 압도적인 인기. 당시 강원래는 정점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업계 안에서의 평가는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언행은 직설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고 노골적이고 무례하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이후 대중의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 동정과 응원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의 인성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후배인 DJ DOC 이하늘과 관련된 일이었다. 강원래는 이하늘의 여자친구와 몰래 관계를 맺는 선을 넘는 행동을 저질렀다. 더 문제였던 것은 이 일을 숨기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방송에서 웃으며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청중이 느낀 감정은 웃음이 아니라 경악이었다. 이하늘은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심경을 담아 만든 노래가 바로 DJ DOC의 붙잡을 수 없는 편지다. 한 곡의 노래가 탄생하기까지의 사연을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은 강원래의 행동을 실수가 아니라 인성으로 인식하게 됐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원래는 수많은 여성 관계로 지속적인 구설에 올랐고 그 모든 과정에서 당시 이미 교제 중이던 지금의 아내 김송과의 관계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7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바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책임감과 윤리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장애를 얻은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증언이다. 심지어 가까운 동생을 집으로 불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며 사람들은 묻게 됐다. 사고가 사람을 바꿨다는 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위로였을까? 김송은 공개적으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며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원래는 금전적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았고 김송은 분하고 억울해 죽을 것 같다는 말로 그 심경을 대신했다. 결국 이혼 후에도 주변 시선과 부모님을 이유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의 논란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고 신해철을 추모하는 네티즌들을 비하하는 글에 공감 100%라는 댓글을 남긴 사건은 그의 공감 능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줬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뒤늦게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상처는 남을 대로 남은 뒤였다. 강원래의 문제는 한두 번의 잘못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선택과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회피가 오늘의 평가를 만들었다. 대중은 동정을 줄 수는 있어도 윤리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무대 위에서의 업적이 인간으로서의 태도를 덮어줄 수는 없다. 강원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아니 어쩌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음 이야기를 모두 지나온 뒤 남는 것은 분노도 흥미도 아니다. 남는 것은 질문이다. 우리는 왜 이 장면들을 그렇게 오래 참고 있었는가?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악인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혹은 지금도 대중의 사랑과 신뢰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 신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점이다. 누군가는 말로 상처를 남겼고 누군가는 태도로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누군가는 권력을 책임 대신 방패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늘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 당사자는 솔직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수습은 언제나 주변의 몫이었다. 연예계는 유독 관대하다. 실력이 있으면 히트작이 있으면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쉽게 붙는다. 그러나 관대함이 반복되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방조가 된다. 스타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촬영장, 시상식, 인터뷰 현장, 그리고 카메라 밖의 선택들까지 포함해 하나의 공적 인물로 기억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된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매장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능이 인성을 덮어주던 관성에 이제는 질문을 던지자는 제안이다.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같은 장면은 반드시 반복된다. 연예계는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모든 것을 잊지 않는다. 기사보다 오래 남는 것은 현장의 기억이고 사람들의 체감이다. 그 기억은 조용히 쌓였다가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을 규정한다. 스타는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말과 태도, 선택 하나하나가 곧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장면을 또다시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다.